상실 그리고 치유. 희끄먼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2025년 5월 29일 묘지학교가 부처옴. 감사해요. 잘 읽을게요. 히크먼. 히크먼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 파이베타 카파회, 미국 대학 우등생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회원으로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교를 졸업했다. 히크먼의 글에는 아내이자 엄마, 할머니, 그리고 때로는 편집자와 선생님으로서의 낯익은 경험이 들어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살고 있다. 상실 그리고 치유. 빌과 수디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6페이지) 서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직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느라 몹시 분주하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음식을 권해주고 떠난 사람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친척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홀로 남은 우리는 새롭고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에서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었던 사람 하나가 사라져버렸다. 낮이나 밤이나 이제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쑥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고통은 어떤 날에는 사나운 파도처럼 밀려들고 어떤 날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하나를 들었을 때 천천히 제자리로 떨어져 내리는 물과 모래처럼 오기도 한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웠다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아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리고 떠난 사람이 묻힌 곳을 몇 번이고 그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행히 주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면 상실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면서 또 바닷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입술에 닿는 소금의 맛을 느끼기까지 할 텐데 상실감에 아파하면서도 곁을 떠난 그 사람의 강렬한 사랑을 여전히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의 미스터리 안에서 그와 우리가 절대 풀리지 않을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료하게 남아있다. 라고 손턴 와일드는 말했다.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라고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특별한 그림자의 계곡을 헤쳐나갈 것이며 슬픔의 기미가 늘 남아있을 거라 해도
우리 내면에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삶을 감사하는 능력, 몸은 함께 있지 않다 해도 그가 여전히 축복해줄 미래를 기뻐하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슬픔과 기쁨의 역사로 말하고 글을 쓴다. 작가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삶은 슬픔의 경험, 특히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 산맥에서 휴가를 즐기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16살 나이에 낙마 사고를 당한 딸아이의 죽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다. 슬픔은 제 몫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동안은 우리의 시간 전부를 차지한다. 이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명상책을 시작했다. 이 책에는 한 해의 날짜가 차례대로 실려 있지만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실린 글 모두 짤막한데 특히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죄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장황한 논의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 내게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영적, 종교적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처음 제안해준 편집자 리사 콘시틴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화로, 편지로 혹은 인쇄물로 자신의 말을 들려줘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혜로운 얘기들을 보고 또 보는 것은 내게 풍요로운 모험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회복과 교정으로 가는 머나먼 길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출 거라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January 10페이지 January 1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위해 모든 상실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 애정의 보고서를 기록한다. 에드워드 히르슈 이런저런 상실을 겪다 보면 누구든 마음이 약해진다. 너무도 나약해진다. 슬픔 때문에 생긴 상처가 훤히 드러나 무엇에든 스치기만 하면 떠나버린 사람이 떠오른다. 그의 고갯짓과 웃음소리와 걸음걸이와 손길과 독특한 말투가 어느새 떠오른다. 이런 모습들은 상실이라는 목걸이에 알알이 매달린 구슬과도 같다. 우리는 가만 그 구슬들을 자꾸만 돌려본다. 그 구슬들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손에서 놓아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슬픔이라는 줄은 차츰 소중한 추억이라는 줄로 변한다. 고갯짓과 웃음소리와 걸음걸이와 손길과 독특한 말투는 내 곁을 떠난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삶이 준 선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이 된다. 머지않아 새로운 날이 올 것임을 알기에 슬픔과 치유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으려 한다. 11페이지 January 2 엄청난 상실 앞에서 마음은 그저 먹먹해질 뿐이다. 상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세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기억이 제대로 알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마크 트웨인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슬픔을 빨리 처리하면 기분이 더 빨리 좋아질 거야.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중요한 경험, 사랑하고 먹고 술을 마시고 시 그릇듯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다.
그 과정은 필요한 시간만큼 걸린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과 기억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처음에 그 메시지들을 그냥 외면해 버린다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항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슬픔은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일러줄 것이다. 제니어리 3. 순간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순간의 에너지가 모든 경계너머로 퍼질 것이다. 코리타 켄트.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어쩌다 가끔 만나는 멋진 순간들을 시간의 흐름에서 떼어내 보는 것이다. 그 사람 없이 앞으로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을 살아간다. 미래는 텅 빈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숲속을 거닐고 아이와 얘기를 나누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이 황홀하다면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해보자. 예전에 인간관계 워크숍에 참가해 경계 정하기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워크숍 내용 중에는 내가 투명한 지구본에 둘러싸였다고 상상하면서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을 돌아다니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구본은 내가 선택한 영역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기하리만치 자유로움을 느꼈다. 아마도 바로 그런 식으로 삶의 멋진 순간들을 소중히 품어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슬펐잖아. 이 순간이 지나면 또 슬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다.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그 달콤함을 만끽할 거야. 장기적 전망이 불필요할 때가 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한다. 13페이지 January 4. 지금까지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는 것이 품위의 본성이다. 괴테. 우리가 그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 곁에 없는 사람을 향한 그 모든 그리움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떠난 그 사람이 남겨준 특별한 유산, 어쩌면 은총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간다.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려 한다. 14페이지 January 5.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때 오랜 시간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두 발과 다리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다 보면 거미줄처럼 엉킨 머릿속이 놀랄 만큼 말끔하게 정리된다. 앤 윌슨 셰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는 것일 때가 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를 도대체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역시 이성으로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운동이 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근육을 힘차게 움직일 때 땅을 밟으며 걷거나 물살을 헤치고 수영하는 것에 정신을 쏟을 때만은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신체의 에너지를 쏟다 보면 슬픔의 에너지도 어느 정도 사라진다. 내가 볼 때 내 몸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이런 활동의 심리적 가치가 있는 듯하다. 그런 자신감이 온몸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슬픔에서 벗어날 것이다. 운동하는 동안 신체에 활기가 생기면서 정신도 활기를 얻는다. 한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 내게 가장 나쁜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의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15페이지 January 6. 신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가혹한 상실의 아픔을 겪고 나면 사랑을 지혜롭게 가꾸는 것은 고사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진다. 상실의 아픔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한다.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가 같은 일을 또 겪는다면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지혜를 빌리면 삶을 되찾는 방법은 다른 창조물에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다. 다른 창조물에 사랑을 쏟아붓는 것. 어린 시절 처음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살다 보면 상실의 아픔을 수없이 겪을 텐데 그럴 때 내가 망가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하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죽는다 해도 내 곁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사랑의 기하학이 꼭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보자에게 나쁜 방법은 아니었다. 약해진다는 것은 아주 깊이 있고 다채로운 면에서 인간적이 된다는 것이다. 16페이지 January 7. 후회는 끔찍한 에너지 낭비다. 후회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다. 그 속에서 뒹굴 수 있을 뿐이다. 캐서린 맨스필드. 물론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 달리 했더라면 좋았을 일들이 있다. 마땅히 할 말을 했는데도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문득 일어난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분명 우리를 용서했을 것이다. 우리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미안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걸 꼭 알아줘. 네가 날 사랑했다는 걸 난 알아. 17페이지 January 8. 희망은 날개 달린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앉아 가사 없는 노래를 부르며 그칠 줄을 모르네. 에밀리 디킨슨. 그가 곁에 있어서 희망을 알게 되듯 가끔은 그가 곁에 없어서 희망을 알게 되기도 한다. 낙담에 있을 때 희망이란 그저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도무지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고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그저 움직이는 신용만 겨우 할 뿐이다. 시인들이 말하는 희망의 노래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육체의 의지뿐 아니라 정신의 의지 또한 삶을 위해 심지어 열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친구가 전화를 하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가 되살아난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희망의 소리가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댄다. 내일은 조금 더 희망이 생길 거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때가 있다. 18페이지 January 9. 오늘 아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몇 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애취만 생각하면 밀려들던 슬픔이 그 순간 갑자기 희미해지면서 그녀 모습이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떠올랐다. 정말이지 기억보다 더 또렷하다고 할 만했다. 순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를 실제로 만나는 것 같았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슬픔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장벽이 없어진 것 같았다. 루이스. 슬픔에서 벗어나면 그처럼 그리운 사람과 연결된 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걷게 되면 손을 놓아줘야 하듯 때가 되면 슬픔도 놓아줘야 한다. 우리가 꽉 쥔 손을 풀어준다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강렬한 슬픔을 놓아준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슬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움켜쥔 손을 풀려고 한다. 내 곁을 떠난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침범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너질 수 없다. 19페이지 January 10. 대지는 나의 자매다. 나는 대지의 한결같은 우아함과 말없는 대담함을 사랑하며 나 또한 그렇게 사랑받는다. 우리는 서로의 힘을,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온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놀라며 나는 대지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대지의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는다. 수전 그리피스. 대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땅과 나무와 물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적셔준다. 물은 대기에 이끌려 다시 돌아와 강과 개울을 채운다. 산은 솟아오르고 깎이고 다시 솟아오른다. 높은 툰트라 지대에는 작은 꽃들이 눈에 띄지 않게 피어 있다. 계절의 순환은 부활의 약속으로 가득하다. 창조는 불가사의하고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서와 약속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우리는 같은 근원에서 힘을 얻는다. 20페이지 January 10일. 원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파티에 참가하기보다는 뚱하게 있으려 한다. 로버트 페러 카폰. 상실을 겪을 때, 특히 그 상실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일 때, 사람들은 상실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서
꼼짝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느낀다.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상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비극이 닥치기 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것 역시 거부의 한 형태다.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바꿀 때까지, 아니 적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숨을 멈추고 불복종의 상태에 멈추어 있으려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나쳐지는 것은 바로 우리다. 가능하면 빨리 이제 상황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달라진 현실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 분노는 괜찮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21페이지) January 12. 딸아이가 죽고 몇 달을 보내는 동안 나는 노트 4권을 글로 채웠다. 하루에 한 번 쓴 날도 있었고 하루에 몇 번씩 쓴 날도 있었다. 며칠 만에 한 번 쓸 때도 있었다. 그냥 내 느낌이나 그날 있었던 일. 문득 떠오르는 일을 쓰기도 하고 슬픔이나 희망도 적었다. 그런 방법으로 슬픔을 밀어내고 다른 곳에 내려놓고 안 보이는 곳에 지워놓았다. 희큼은 어떤 사람에게는 글쓰기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아니면 그림 그리기나 조각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판화가 캣의 콜비츠는 아들이 죽고 나서 전작을 완성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을 다른 곳으로 몰아냈다는 것이다. 노트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의 장점이라면 언제든 원할 때 그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휘몰아치는 혼돈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종이에 뭔가를 적어보자. 막연한 생각과 느낌이 정리되고 조금은 홀가분하게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슬픔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에 마음을 열 것이다. 22페이지 January 13. 힘겨운 시기를 견딘 덕에 삶은 어느 뭐보다 무한하게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대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자크 디네션.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지혜이며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구할 마음이 애초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큰 슬픔을 견디고 나면 더 강인해질 수 있으며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견뎌낸다고 해서 반드시 위대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친구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원한 물, 햇살과 바람, 장미꽃 향기, 지금 내가 가진 사랑과 우정을 더 소중히 간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생이 내게 주는 선물들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살펴보고 감사하려 한다. 23페이지 제뉴얼리 14. 울음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위안의 수단이다. 칼 메니거. 여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자들은 이제 막 알아챈 것 같은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울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는 행위는 단지 심리적인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작용도 일으킨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은 감정에서 우러나는 눈물, 말하자면 찬바람을 맞거나 양파를 자를 때 흘리는 눈물과는 다른 애는 두 가지 중요한 화학 물질, 즉 로이신, 엔케팔린과 프로락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로이신, 엔케팔린은 신체의 자연적 고통, 경감 물질 중 하나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물은 땀이나 날숨처럼 외분비 물질인데 그 기능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축적되는 물질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걱정을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제 사과하지 마라. 불편해할 필요도 없다. 내 눈물은 치유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 눈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된다는 허락이 되어준다. 24페이지 제뉴얼리 15. 그 아이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이디스 포크 히큼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 때문에 그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 것만 같아서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쨌든 슬픔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 내가 딸을 잃었을 때 당신 역시 다 키운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었던 딸아이의 증조 할머니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아이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내 생각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차츰 덜 힘들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소중한 여인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느낌과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영혼과 함께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즐거울 것이다.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삶에 마치 문을 열고 맞아들이려 한다. 25페이지 제뉴얼리 16.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얘기를 하는 것은 곁을 떠난 사람의 인생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함께했던 경험, 좋아하던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또한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슬픔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얘기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지난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절망스러웠는지, 무엇이 도움되었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뎠는지,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고 느꼈을 때 어땠는지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친구들도 머지않아 상실을 겪고 울부짖을 거리다. 아마도 우리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울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정말 괜찮다.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빛과 희망이 보이는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지지와 믿음을 얻은 순간이 있다면 그 얘기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 26페이지 January 17. 서로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함께 얘기할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친구다. 메이 사튼. 슬픔을 서로 나눌 때 우정은 금세 형성된다. 딸아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에게 갔다가 복도에서 어떤 간호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그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얼마 전 사춘기인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엄마였다. 나는 평소에는 요모조모 제가 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을 알아가는 편이지만 그 순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의심을 알아보았다. 나는 새로 사귄 친구를 남겨두고 그 도시를 떠났다. 그러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우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비록 1500km 넘게 떨어져 살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만난다면 아마 어제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처럼 우정을 꽃피울 것이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달라진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해준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같은 슬픔을 겪은 당신과 있으면서 나는 위안과 휴식을 얻는다. 27페이지 January 18. 죽는다는 것은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며 새로운 길이다. 에밀리 디킨슨.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하게 되는 아주 놀랍고 뼈아픈 경험 하나는 우리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는데 태양이 여전히 뜨고 지고 신문이 계속 배달되고 신호등이 여전히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거리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은 자기 볼일을 보느라 바쁘다. 누군가의 세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땅이 벌어져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가 불안과 변화의 세상으로 떨어진 일 같은 건 아예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 에밀리 디킨슨의 말대로 그것은 새로운 길이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큼이나 분명 우리에게도 그렇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잠깐 비틀거리고 넘어질지언정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아마도 상실을 겪어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 적절한 말을 건네야 하는지, 언제 잠자코 우리 곁을 지나쳐야 하는지, 언제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잡아줘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